83세의 나이에 한국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왔던 사람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2025년 서울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에 해가 지면서 그녀는 조용히 앉아 슬픔에 잠긴 눈으로 그 사랑이 기쁨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고통이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아이, 천이와 김용민의 어머니인 이미자는 무대 위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80년 넘게 짊어져 온 마음의 상처, 숨겨진 비밀,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울에서 자란 어린 소녀에서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성장한 이미자의 여정은 열정, 희생, 그리고 침묵의 눈물이 어우러진 교향곡입니다. 이미자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 한순간이 아니라 그녀가 개인적, 직업적 여정에서 겪었던 감정적 트라우마와 상실의 축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던 시절,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한남동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집안의 마디였던 이미자는 어린 동생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18살에 음악을 하기로 한 결정은 개인적인 꿈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래 실력으로 치열한 경쟁과 비난에 직면했던 연예계 생활 초기에는 작은 방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울곤 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천이와 김용민을 낳았을 때 이미자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빠듯한 공연 일정과 긴 투어 일정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대에서 돌아와 아이들이 깊이 잠든 밤, 곁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안아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런 순간들이 가장 약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엄마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을 때 말입니다. 천이와 김용민이 자라 각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자신이 과연 좋은 엄마였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미자의 슬픔은 1950년대와 1600년대에 흔히 비천한 것으로 여겨졌던 트로트 가수로서 평단과 대중의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1964년 동백소녀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무대에 서서 마음껏 노래했지만 퍼포먼스 스타일이나 외모에 대한 혹평을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공연 후 분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할 힘이 있는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들이 바로 인내와 재능의 상징이 된 이미자를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자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평생 숨겨왔던 사랑의 꿈의 끝이었습니다. 2025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1960년대 전성기 시절 만났던 재능 있는 음악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형님이라고만 불렀던 이 남자는 그녀의 많은 노래에 영감을 주었지만 사회적 제약과 가족적인 책임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꽃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90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녀의 무능력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이미자의 팬과 지인들은 그녀가 묵묵히 견뎌온 슬픔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은 트로트 여왕이라는 이미지 뒤에는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사랑을 희생한 한 여성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고백하며 이러한 아픔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종종 묵묵히 그의 묘소를 찾아
동백꽃 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꽃인 동백을 바치며 그를 추모하고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그녀의 가까운 사람들은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그녀의 옛 동료는 이미자가 작업실에 혼자 앉아 그와 함께 작업했던 옛 음반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의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자의 고통뿐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대중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팬들, 특히 이미자의 음악과 함께 성장했던 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온라인 포럼과 팬미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로 항상 기쁨을 선사하던 여성이 그렇게 큰 슬픔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70대인 한 팬은 이미자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그녀가 겪었던 깊은 감정이 담긴 그녀의 노래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의 비극적인 결말은 이미자의 고통뿐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그녀의 회복력과 재능을 더욱 존경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자의 업적은 그녀의 재능과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헌신을 증명합니다. 1959년 첫 곡으로 데뷔했을 당시 그녀는 큰 꿈을 품은 18세 소녀였습니다. 1964년 그녀를 스타덤에 올려준 곡 동백꽃 소녀로 성공을 거두었고 이 곡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큰 히트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500장이 넘는 앨범을 발매한 이미자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여왕, 애가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문화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모든 앨범은 이별의 노래부터 고향과 가족에 대한 노래까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를 선사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미자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2002년 북한 평양에서의 역사적인 공연입니다. 남한 가수로서는 최초로 북한에서 공연한 그녀는 정치적 경계를 넘어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 공연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을 가져오겠다는 그녀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양측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고 공연 당시 북한 관객들의 눈물은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미자는 또한 젊은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젊은 가수들을 지도하는 것부터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까지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음악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AMB 방송 연예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의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겪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은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젊은 가수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업적 중 하나이며 이는 그녀의 음악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에게 좋은 엄마이자 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천이와 김용민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항상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천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김용민이 사업가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그녀는 종종 한남동 자택에서 가족 모임을 열어 전통 한식을 만들어 모두를 하나로 모읍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에 비하면 작지만 이러한 노력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미자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장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김창수와 결혼했고 이후 정진흡과도 결혼했지만 두 번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음악 프로듀서 김창수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전성기를 누리던 191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기에는 인기 부부였으며 김창수는
그녀가 수많은 히트곡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의 압박과 성격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970년 이혼은 이미자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중의 비난과 아내로서의 실패감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혼 후 몇 달이 가장 외로웠고 딸 천이를 홀로 키우며 온갖 험담에 시달렸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사업가 정진흡 씨와의 두 번째 결혼 또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결혼한 그녀는 안정을 찾고 싶었지만 정 씨는 그녀의 직장 생활이 주는 압박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85년 결혼 생활은 파탄으로 치달았고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김용민 씨가 어리고 온전한 가정이 필요했던 시절, 이루지 못한 가족의 꿈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전남편 2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미자는 파경의 아픔이 평생 간직될 상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미자 씨가 83세의 나이에 밝힌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은 두 남편이 아니라 1960년대에 만난 음악가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깊었지만 그가 기혼자였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기에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서 만났고 그가 작곡한 멜로디는 이미자 씨가 히트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녀의 눈빛, 미완성된 가사,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른 노래들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199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마치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감정을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자 씨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은 바로 그 음악가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녀는 황홍이에야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활동 기간 내내 음악과 가족에 헌신하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유지해왔지만 그녀의 마음이 결코